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농정틀 전환을 목표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는데요.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를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농업, 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정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익직불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농가들의 소득이 늘어났고 경영 기반도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직불제를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 점이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소규모 농가한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굉장히 늘어서 소득 분배가 강화됐고요.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도 늘어나서 농밭 간 형평성이 제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제도의 개선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익직불제 예산이 5년간 2조 4천억 원으로 고정돼 정책 개선에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지 임대차 등의 문제로 인한 다수의 직불금 미수령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공익성 제고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안정에 분명히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이름이 내걸고 있는 바와 같은 공익을 확실히 확보하기에는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행 조건이나 그것을 점검하는 조직이나 그 조직의 역량이나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가 마련해주는 인프라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교통, 의료, 복지 등 농산어촌 정주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이 확대되고 생활 SOC 복합센터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경연이 2020년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5년 전에 비해 농산어촌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어촌 생활권 육성을 위해서 이 생활 SOC 센터를 확충하고 있고 또 교통 모델을 전국 시군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농촌 생활 여건입니다. 2017년 조사와 대비해서 2020년에 여러 지표에서 대체로 향상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고령화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젊은 인력이 농촌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유입을 장려할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이 청년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청년들에게까지 좀 확대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업농으로의 삶이 아니지만 농산어촌에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로컬 푸드를 활용한 지역 푸드 플랜 확대, 식량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 강화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으로 나오는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을 공고 1년 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여할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 공고 직전에 땅을 산 사람에게는 향후 땅이나 주택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개발 보상을 노리고 토지에 단기 투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입니다. 단기적인 토지 투기 행위의 방지 대책도 보강됩니다. 대토보상과 협의 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도 현재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그 작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3월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협의 양도인 택지와 이주자 택지 공급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서 수용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 양도인 택지 또는 이주자 택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살아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가 이주자 택지, 실거주와 관계없이 수도권 1000제곱미터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토지가 협의 양도인 택지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LH 직원들의 경우 협의 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경기 시흥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자격이 주민 공람 공고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됩니다. 공고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때 토지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소유 기간별로 우선순위를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택지나 주택 공급 자격을 주지 않고 이주 정착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향후 택지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부분 택지 보상을 선호하는데 최대 2,400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이 될 거를 알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주택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땅으로 줄 수도 있고 이주 정착금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주 정착금은 현재 최대가 2,400만 원이에요. 집 가격의 30%인데 상한을 2,400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까지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방역에 취약한 일부 농가에서 발생할 경우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및 대상별 맞춤형 방역 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 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합니다. 발생 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질병관리 등급제로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질병관리 등급제로 참여 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사육 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앞으로는 성과 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가금 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계열화됐음에도
대규모 농장과 중소규모 농장의 방역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 대상별 맞춤형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대규모 가금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중소규모 농장은 분뇨나 살아있는 가축 운반 차량 등 축산 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합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계약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방역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작년과 올해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조치 중에서 방역에 효과가 있었던 조치들을 표준 매뉴얼, SOP 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도 강화합니다. 최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영월 사육대지에서 발생한 ASF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ASF 양성 개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검출 지점 인근에 많은 양돈 농장이 위치하고 있어 야생 멧돼지로 인한 오염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양돈 농장의 취약 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수부는 타 지역으로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축산 차량을 통제하는 등 오염원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국 산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인데요.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수십 건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재해 위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재해 위험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면적 기준인 2만 제곱미터의 무려 30분의 1 수준입니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해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수립한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재해 방지 조치 등 복구는 소홀히 한 채 개발 이익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산지 훼손으로 전국에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설치되다 보니까 재해 위험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재해 위험 검토 의견서는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재해 위험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면적이 급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토사 유출 등 35건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수습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총 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소한 재해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산지 전용 허가지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된 안전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전국 7만 4천여 개에 이르는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오는 7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최근 농업, 농어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기수 청와대 농업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지제도 개선,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선, 2050 탄소 중립 이행, 식량 자급률 개선, 농업 재해 대응 등의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청 협의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신용보증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이몽원 강원 홍천 축협조합장과 김재환 경북 구룡포 수협조합장을 위촉했습니다. 농심부 최고 의결기구인 신용보증심의회는 정부 등 유관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 8명과 농축수산업 및 산림업계 대표로 구성된 임기직 위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회는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 승인 등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몽원, 김재환 조합장은 앞으로 2년간 신용보증심의회에서 업계 대표로 활동하며 현장 의견을 농심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언론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벌목과 관련해 6월 말까지 목재 수확지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벌채 허가를 받은 목재 수확지 가운데 5헥타르 이상인 2,146개소, 약 2만 5천 헥타르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목재 수확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와 친환경 벌채 이행 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임산업계와 산림 생태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목재 수확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쌀 생산 유통을 견인할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은 담양 대순 맑은 담양쌀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상을 받은 대순 맑은 담양쌀은 품종 혼입률과 외관 품위, 식미 평가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에 이어 최우수상엔 강진 프리미엄 호평, 우수상엔 한평의 한평 나비쌀과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 순천 나누우리가 선정됐고 장려상엔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과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외 3곳이 고품질 브랜드 쌀로 뽑혔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쌀을 선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기관에 의뢰해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텃밭 농부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다양한 작물들을 심었는데요.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도 도심 속 저만의 텃밭을 찾았습니다. 고수님이 오기 전 열심히 텃밭을 다듬었는데요. 잡초들이 엄청 많이 자라더라고요. 제가 심은 것보다 얘네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와, 얘는 진짜 대박. 원래 이 땅에 심은 게 뭔지 착각했어요. 저 이거 감자인 줄 알았어요. 구석에 숨은 잡초들까지 모조리 몽땅 제거에 나섰습니다. 이거 보세요. 잡초가 와서 뽑아도 엄청 많아요. 네, 저는 우선 잡초를 다 뽑았으니까 역대급 빠른 퇴근을 지금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벌써 퇴근이에요, 초롱이님? 아, 고수님 잡지 마세요. 네? 퇴근하면 되는데 왜 잡으세요? 왜? 저런 열매치에서 모종 심었잖아요. 네. 얘네들은 자라면 지지대가 필요해요. 지지대요? 모종을 심고 2주 뒤에 지지대를 세우는데요. 가지들이 열매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추하고 가지는 일자형, 네. 일자형 지지대를 세워볼 건데요. 네네. 세우는 요령은 2그루나 아니면 3그루에 하나 정도 네. 옆에 박아가지고. 네. 2그루에서 3그루라고 했으니까 얘네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운데에다 꼽으면 얘는 어떻게 잡아매고 또 얘는 어떻게 잡아맬 거야. 각자 하나씩 지지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이거 봐봐. 이게 뾰족한 데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안 돼. 다칠 수 있겠지. 그래서 뾰족한 데를 땅으로 꽂아야죠. 꿀벌들, 고추 잠자리들 앉아서 앉으라고? 쉬는 곳인 줄 알아.
제가 오지랖이 넓었네요. 한 2cm 이상 들어간다 생각하고 세게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눌렀나요? 하나, 둘, 영차. 또 젖 먹던 힘까지. 자, 영차. 네.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저 뭘 먹었습니다. 아, 역시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하니까 그렇게 깊이 단단히 할 수 있구나. 아, 됐습니다. 끈으로 지지대를 연결하는데요. 그래야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답니다. 작물의 키가 더 자라면 또 다른 줄을 묶어야 한다는데요.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다음은 방울토마토의 지지대를 세울 차례인데요. A자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아, 맞죠? 그래요. 넝쿨 식물인 방울토마토는 A자 모양으로 지지대를 세우는데요. 그래야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란답니다. 영차. 아, 잠깐만. 입을 안 들려. 와,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장갑에 구멍 났어요. 거의 블랙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꽂았으면 네.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네네. 덜렁덜렁 하니까 서로 윗부분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네네. 그래야 서로 같이 어깨동무를 하게 되겠죠. 네. 가져온 거를 이렇게 잡고 윗부분에다 우리가 A자 만드는 윗부분에다 이렇게 얹으면 되겠어요. 오. 교차돼 벌어진 윗부분에 지지대를 추가로 연결해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 모종을 지지대에 묶는데요. 이렇게 하면 줄기가 지지대를 의지해 꿋꿋이 자랄 수 있답니다. 열매도 더 잘 열리고요. 다음은 단호박 지지대를 세울 차례인데요. 호박은 그러면 일자형, A자형 중에 어떤 걸로 하면 돼요? 사실은 이제 호박은 이렇게 타원형, 아치형이 제일 좋은데 네. 우리가 구입한 지지대는 단단한 아치로 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A자로 해가지고 윗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매듭으로 그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매가 크고 무거운 단호박은 모종 하나당 지지대 1개를 세우는데요. 여기서 둘이 결속을 결속했어요? 네, 이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넘어가겠나 안 넘어가겠나. 자, 이렇게 흔들리니까 좀 불안하긴 하죠. 양쪽에다가 지지대를 하나씩 더 만들어 주세요. 지지대요? 이렇게 해서 뒤에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됐어요. 자, 이거 지지대 다 세웠으니까 이제 퇴근이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지지대는 다 세웠는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호박은 넝쿨 식물이라 네. 뭘 타고 올라갈 때 잡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호박이 타고 올라가기 좋게 우리가 여기다가 그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단호박 2개 심었거든요. 근데 지지대도 호박보다 지지대가 더 많아요. 나중에 이제 수학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힘들어도.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며 지지대에 그물 형태로 매듭을 묶는데요.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려도 끊어지지 않도록 더 단단히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단호박만을 위해서 6성급 그물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다 노끈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비바람이 불어도 정말 끄떡 없을 것 같죠? 아, 다시 봐도 뿌듯합니다. 아, 저희 시작할 때 분명히 해가 쨍쨍했잖아요, 교수님. 해가 졌어요. 글쎄, 아까 우리 초롱이님 가라고 할 때 가라고 내버려 둘 걸.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 다음 주 되면 열매가 나오겠죠? 거의 고추하고 토마토는 아주 조그맣게. 농사는 오랜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잘 참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텃밭 농부일기였습니다. 안녕.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